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모르면 후회하는 2주지의 변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보름 뒤에는 7월 1일입니다. 2021년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7월부터 바뀌는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제도가 꽤 많이 바뀝니다. 무주택자한테도 중요하고 유주택자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모두 다 알아주시는 게 좋을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제도가 참 재미있어요. 자, 7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바뀌는 제도는 4가지입니다. 먼저 대출 규제 변화 2가지부터 살펴볼게요. 이 2가지는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LTV 확대 방안이에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와 더불어 같이 실행된 게 바로 상환 능력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을 해서 DSR 확대 적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LTV 규제는 완화되고 DSR 규제는 강화되는 거예요. 아니, 대출 규제 완화와 강화가 동시에 같은 날 진행이라고?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냐? 자, 이게 지금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당청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DSR 규제 강화 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공교롭게 같은 날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방안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먼저 LTV 규제 완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뀐 부분이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이하 주택의 대출 비율이요, 40%에서 50%로 늘어나요. 그전에는 이 투기과열지구에 대출 비율 50% 받으려고 했으면은 2가지 조건이 있었어야 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여야 되고요,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대상이 확대가 됐다는 거죠. 더불어서 조정 대상 지역 8억 이하 주택의 대출 비율도 6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대출을 해주죠. 그런데 야, 8억 이하 주택 대출 비율 60% 잡으면 4억 8천 아니냐? 4억 8천까지는 안 되고요, 최대 한도는 4억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액 기준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도 완화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 LTV 규제 완화 부분 무조건 여당 대표를 욕할 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청약 받는 사람, 지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LTV 비율이 낮다 보니까 중도금을 잔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계약금이 20%까지 올라갔잖아요. 잔압하게 되면 분양가의 30%에서 40%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그러다 보니까 야,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몇 억의 현금이 없다 보니까 청약을 못 넣는 사람이 생기네. 그 청약을 못 넣는 사람도 일부 청약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전 개인적으로 자, 이거는 이 LTV 규제 완화 부분은 그래도 합리적인 부분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최대 한도를 4억으로 한정했고 DSR 규제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LTV 규제 완화해도 DSR 규제 걸린 사람도 또 대출 못 받아요. 자, 이 DSR 규제 강화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DSR은요,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1년에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DSR 규제는요, 그냥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을 제재하려고 만든 정책이 아니에요. 바로 LTV가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을 포함한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 주택을 보유하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나 연소득 8천만 원 플러스 1억 초과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한테 적용을 되고 있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2주 뒤부터 확대가 됩니다. 어떤 대상?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에서 전 규제 지역 6억 초과 주택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들 대부분 다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DSR 적용 대상도 신용대출 부분에서 확대가 돼요. 주택담보대출 없어도요,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만 있어도 이 DSR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DSR 산정 시 신용대출의 만기 기간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원래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이 아니죠. 그냥 이자만 납부하는 대출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DSR 산정할 때 신용대출 만기가 있다는 걸 가정을 했어요. 기존에 10년으로 잡았는데 이게 7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DSR 산정할 때 신용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한 달에 상환하는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겠네. 연봉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4억의 신용대출을 4억
4억의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211만원씩 상환해요. 자,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신용대출 1억 땡겼어요. 월 이자 30만원입니다. 작년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 절반 가까이가 신용대출을 같이 끌었었어요. 그만큼 지금 보편화된 상황인데, 현재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9억 이하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연봉에서 제한이 없었단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7월부터 어떻게 바뀌냐? DSR 적용돼요. 그러면 신용대출 1억 받은 거는요, 1788만원 정도 상환한다고 감안을 하고요, 1년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 2542만원, 이 신용대출 합쳐봤더니 1년에 4,330만원을 갚아 나가는 것으로 DSR 산정 기준에서는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40%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봉 1억 1천만원 이상 되어야 자, 이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규제예요. 자, 이 대출 규제 완화와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대출 규제 완화 부분과 강화 부분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변화는요,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이게 뭐다? 작년 11월에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를 해요. 자,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65% 내외에 맞춰져 있어요. 시세 공시가격이. 그리고 뭐 토지나 단독주택 이런 건 절반 이하로 맞춰져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 올라가는 시기에 시민단체나 정치인 모두 할 거 없이, 야, 너네가 공시가격을 낮게 관행적으로 측정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자꾸 자금이 쏠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오케이, 공시가격 현실화하겠다. 그래서 연구용역 발조한 이후에 작년 11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90%까지 시세를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진행된다면은 1년에 3%씩 포인트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재산세나 종부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1주택자한테 좀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일부 깎아주는 제도를 동시에 발표합니다. 많이는 안 깎아주고요. 공시가격 6억 이제 이하분, 5억에서 6억 이하분은요, 0.4에서 0.35로 0.05%포인트 깎아줘요. 이 15%도 안 깎아줍니다. 되게 조금 깎아줘요. 그것도 3년간 한시 적용되는데, 그 대상을요, 공시가격 9억 이하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7월 주택분 재산세 인하 부분이 이 변경된 내용으로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별로 세부담 인하 효과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여당의 송영길 대표가 야, 이것만으로는 약하다, 종부세 자체를 낮춰야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는 9억까지 기본공제를 받는데, 야, 그렇게 가격 기준을 두지 말고 그냥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위 2%한테 일괄적으로 매기다,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1주택자는 안 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는 좀 미지수로 남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변화는요, 바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입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3기 신도시가 7월 15일 날 4,333세대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자, 7월에 진행되는 거 보면 노란색으로 인천 계양에 1100세대 돼 있죠. 남양주 진접이 이거 뭐지? 복정일 이거 뭐지? 청계이 이거 뭐지? 자, 이렇게 물음표가 그려지시잖아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했었던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규 택지가 이 사전 청약에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왕 청계 같은 경우는 아마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같이 나왔어요. 2019년인가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냥 문재인 정부 지정 신규 택지의 사전 청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전 청약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많은 무주택자들이 이 사전 청약, 솔직히 복정 1지구하고 위례 말고 그렇게 넣고 싶은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 청약에 왜 관심을 가지냐? 어느 정도 분양가가 책정될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그 담당자가 알고 이야기한 건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시세의 70에서 80%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진짜 시세 70% 받아먹을 건지 이 사전청약 분양가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보다 더 궁금한 것이 바로 이 분양가예요. 자, 그런데 아까 70%에서 80% 얘기했잖아요.
교산지구 같은 경우 주변 시세 70%만 잡아도 저종 84제곱미터 기준으로 7억 7천이에요. 야, 이거 토지 수용할 때 그렇게 토지주들한테 돈 많이 안 줬을 텐데 7억 7천이나 받아먹으려고? 야, 왜 시세가 오는 걸 니네가 받아먹냐? 지금 70%만 해도 욕 오지게 먹을 것 같죠? 고양 창릉지구도요, 전용 84제곱미터 시세 70% 잡으면 7억 3천이에요. 지금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70%도 말도 안 되고요. 80%는 그냥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그래서 대략 성남 복정 1지구 분양가를 보면은 이 3기 신도시의 예상 분양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세 70%도 안 돼요. 이거 진짜 무주택자들이 정부 믿고 기다리면서 지금 아파트 청약 기다리고 있는데 시세 70%가 웬 말입니까? 자, 한 여당 최고위원의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병훈 최고위원이 지금 부동산 특위를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니네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 원인과 그리고 처방 다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주택자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원가 연동제로 분양 아파트를 5억 이하에 공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저는 처음 봤어요. 무주택자한테 제대로 된 분양주택을 싸게 공급하자는 내용이 청와대 여당 그리고 국토부에서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임기 1년 앞두고 이런 얘기가 한 정치인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무주택자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1주택자의 양도세 세금 부담 완화하겠습니까? 이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원가 연동제는 힘듭니다. 이 원가 연동제가 뭐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비가 있을 것이고 토지비가 있어요. 대부분 이 토지비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비를 평가할 때 LH가 이 토지를 조성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조성을 합니다. 그 조성 금액 기반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얘기고요. 현재 방식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진행을 해요. 주변 시세 대비 또한 이 토지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 가지고 분양가를 측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 70-80%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원가 연동제와 현재 감정평가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적정선 한 60% 정도에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 60%에 맞추면은 임대주택 건립 비용 어떻게 마련하냐? 야, 부동산 덕에 세수 엄청 늘어났잖아. 그거 어떻으냐? 좀 이런 데다가 써라. 좀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으로 팔자 바꾸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정부의 마지막 카드인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분양가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사전 청약이 과연 많은 무주택자들의 반발을 부를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저희가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면 영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